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냐?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저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올 때 최고의 아파트인데 이거 나만 너무 좋아. 그 나만 좋은 그럼 거야. 안 오르죠. 안 오르죠. 근데 나는 살기 별론데 딴 사람들은 다 좋대. 그럼 그런 집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남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어떤 게 좋아 보일지를 좀 고민을 하다 보면 또 너무 격가지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밸런스를 찾는 게 나름의 포인트들을 몇 가지 잡았어요. 제가 책에도 조금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유통 물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00%로 상장을 하면 주식이 예를 들면 뭐 100만 주짜리 회사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100만 주가 다 거래되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엔 100% SK가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자기 걸 일부 처분하기도 하고 신주도 발행하면서 지분율이 75%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5%가 이제 청약으로 받는 거죠. 그럼 이 100% 지분에서 75%는 SK인데 규정에 의해서 6개월 동안 팔 수가 없습니다. SK는. 자기 지분을 한 주도. 그러면 100% 주식 중에 25%만 6개월 동안 거래되는 거죠. 왜 주식 중에 사실 이게 이렇게 오를 만한 주식인가? 라고 보면 뭐 품절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라든가 최근에는 뭐 하나증권 우선주? 그게 왜 본주보다 주식수가 확실히 적고 유통되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의 매수세가 올라도 확 오를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상장주들이 초기 물량이 락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많이 잠겨 있습니다.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적고요. 그리고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데다가 좋은 회사면 이거는 정말 꽤 좋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공모주 투자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열심히 분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열심히 분석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청약하고 상장해서 뭐 매각하고 나면 제가 공부한 게 헛수고가 되잖아요. 사실 제가 좀 기업을 보는 걸 좋아해서 보는 면도 있지만 그러는 이유 중 하나가 좋은 공모주를 찾는다는 건 좋은 회사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의 기본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던가 미래가 유망하다던가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죠. 공모주만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통 물량이라든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환매 청구권이라고 해서 내가 손실을 볼 때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청구 권리가 있다든가 이런 몇 가지 포인트만 제외하면 주신 질문이 사실은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인가요? 라는 걸 찾는 것과 똑같은 거죠. 공모주를 통해서 정해진 스케줄 내에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공부하시면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저도 처음부터 뭐 제가 이렇게 잘 알았던 건 아닌데 매번 상장하는 종목들을 뭐 이 산업은 어떤 산업인지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의 고유성과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징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사업이 관련 산업이 또 상장을 하네?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점점 쌓이고 넓어져 갔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답을 드리면 그냥 주식회사로서의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공모주로서의 매력적인 부분은 뭐 유통 물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환매 청구권이 있다면 더 좋고 일단 상장을 왜 하는지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는지? 네. 아까 기업들이 상장을 막 준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상장을 왜 할까요? 돈 땡기려고. 네, 맞아요. 근데 그 돈을 땡기는데 돈을 왜 땡길까요가 중요한 거죠. 거래소 홈페이지에 보면 상장의 법령이라든가 법규 이런 게 막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상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사실 중요한 말인 게 딱 봐도 몇몇 회사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에 보상을 받으려고 상장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나 이제까지 고생해서 이렇게 회사를 키웠으니 이제 나도 돈을 회수해야겠어. 지분은 사실 지분 자체가 돈은 아니잖아요.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됐건 우리 회사에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됐건 이제 돈으로 바꾸고 싶어서 상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이 회사는 돈을 모아서 뭐 공장을 더 짓고 생산을 늘리면 정말 회사가 잘 돌아가겠다. 이런 회사가 있는 거라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회사는 과연 왜 상장할까를 유심히 봅니다. 주요 IPO 뭐가 있을까요? IPO 대어라고 하죠 보통. 다음 주에 바로 SKIT가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큽니다. 무조건 넣어야 되겠네요. 뭐 그건 판단이죠. 영끌 해야 돼요. 영끌. 수익이 날 거라고 확신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그리고 공모주 투자가 수익률이 조금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인데요. 왜 레버리지를 사용하냐면 그냥 주식 투자를 레버리지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많이 네,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공모주는 어차피 600대 1로 받는데 그냥 청약을 하고 나서 보통 이틀 뒤면 환불이 되거든요. 그럼 이틀 이자를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받고 뭐 그냥 이자보다 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걸 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SK 바이오팜 때는 친구한테도 빌렸어요. 친구가 좀 투자를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너 CMA 그거 얼마야? 그래서 딱 계산했더니 3천 얼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줄게. 차라리 3천만 원 나 이틀만 빌려줘. 그래서 뭐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확신만 있으면 마음껏 끌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중공업 뭐 하여튼 너무 회사가 많아서 열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개 이상의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만한 회사, 규모 있는 회사들이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죠. 이 두 개가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SKIT보다 클 것 같습니다. 또 뭐야?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근데 하반기에 진행될 거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 정말 공모주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를 가진 종목이 상장 예정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건 왜 이렇게 커요? 그거는?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을 분사시킨 회사인데요. 배터리 올인하려고 만든 회사고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받아서 진행 예정인데 이게 평가는 사실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냐에 따라서 많이 가치는 다르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0조까지도 부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말이 100조지 100조 원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0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상장할지가 전 진짜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고 네네. 계시네요. 그러니까 웃긴다. 너무 놀라울 규모라서요. 이게 이렇게 큰 규모가 우리나라에 상장한 적도 없고 이게 상장하면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 사줄 수가 있나.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요새는 쿠팡이 그랬는데 더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 나스닥이나 뭐 뉴욕 뭐 NISA 같은 거래소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거래소가 한 단계 밸류업이 됐고 되게 많은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이 상장하고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되게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청약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공모주 중에 다 5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공모주라는 게 가치를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어찌됐건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10,000원일 때랑 20,000원일 때랑 뭐 일단 2배의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선 내가 이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하는 시기가 대부분 보면 바짝 올렸을 때 상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 가장 높을 때 상장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재무제표 등을 보면 과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저렇게 안 나왔는데 갑자기 작년에 매출이 막 10배 찍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이 진행되기 전에 어떻게 10배를 찍나 하고 봤더니 뭐 예를 들면 뭐 마스크를 판다든가 2020년에 마스크 파는 회사는 얼마나 매출이 높았겠어요. 이 마스크를 팔아서 계속 유지가 될까? 많은 뭐 여러 가지 뭐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마스크가 그중 하나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늘어났지 하고 보면 품목별 매출을 보면 마스크가 쫙 늘어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은 사실 뭐 기미가 안 보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투자라는 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조금 멀리 보잖아요. 이미 대부분은 이미 끝난 걸로도 보는데 그러니까 끝난 이후로도 지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일시적으로 고평가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거고요. 그거랑 곁들여서 기존의 투자자들이 매각할 주식이 엄청 많다면 뭐 이런 주식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나빠가지고는 사실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단점들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모주 펀드도 괜찮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말로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모주 펀드가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냐면 공모주 펀드라는 게 뭐냐면 청약은 아까 이 주식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00주를 청약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20주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갑니다. 그럼 나머지 80주가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주라고 해서 직원들이 있죠. 이 직원들도 우리 나 회사 이렇게 성장하는데 기여했으니까 이 직원들은 따로 주식을 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최대 많이 주면 20%까지 줘요. 그러면 100주 중에 20주가 일반 투자자고 20주가 이제 직원들. 보상으로 가면 나머지 60주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 공모주 펀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경쟁률이 요새 청약 기관 투자자들 경쟁률 보면 1,500대 1, 1,600대 1이거든요. 공모주 펀드라고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공모주 펀드에 약간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막 뭐 여러 가지 기관 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를 사실 좀 권장하는 측면에서 메리트를 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5%는 뭐 공모주 펀드들한테 준다든가 좀 명칭은 다르긴 하지만 제가 그냥 뭐 그렇게 흔히들 많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 공모주 펀드들한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배정이 좀 많았었는데 작년에 5%가 줄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배정분이 60에서 55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20에서 25%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보고 지금 청약 경쟁률이 기관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주 펀드보다는. 네, 그리고 공모주 펀드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공모주 투자자 그 펀드가 이 매도할 때 이 기관 투자자들은 당일 매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청약을 주식을 받으면 바로 매도할 수 있어요. 근데 청약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인데 더 받으려고 어떤 걸 선택하냐면 우리한테 물량을 주시면 우리는 뭐 15일 동안 안 팔겠습니다. 1개월 동안 안 팔겠습니다. 3개월 동안 안 팔겠습니다. 6개월 동안 안 팔겠습니다라고 의무보유 확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안 팔겠다고 약속을 하고 물량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뭐 한 분께서 막 얘기해 주셨지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 물량을 한 6개월 동안 안 팔겠다고 가져갔는데 공모가보다 내려가면 뭐 손해를 보는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장점이 있는 게요. 청약도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뭐 계좌가 없으면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청약금 넣고 청약을 하고 상장일 매도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뭐 공모주 펀드는 일단 신경을 안 써도 수익률이 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직접 해보는 거를 뭐 꺼려하지 않는 분이라면 굳이 공모주 펀드를 수익률 때문에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균등 배정만 참여하셔도 간식 사 먹거나 뭐 아니면 뭐 소고기 사 먹을 정도 큰 경우에는 그렇게 수익을 주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그냥 매 종목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시고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계속 하나둘씩 공부하면서 청약에 참여하시면 공모주뿐만 아니라 기본 주식이라든가 산업 전반, 경제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비트코인 하십니까? 오늘 완전 박살나고 있던데. 네, 어제 오늘. 폭락했죠. 네, 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이신데. 그래서 일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라고 부르는데 사실 뭐 종목이 수도 없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그냥 그래도 좀 고전적인 계열이 있고 도지코인. 네, 묵은본의 끝이라고 하죠. 근본의 끝이 비트코인이라면 묵은본이 끝. 도지는 진짜 장난으로 만든 건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진짜 가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바이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가치 없는 건데 한둘이 모여서 아니야 저 회사 잘 될 거야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뭐 그 회사 갑자기 막 2배 3배 오르는 경우가 생긴 것처럼 코인이라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얘도 상한가 하한가가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코인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코인들 그런 경우에는 변동성도 어마어마하고 뭐 손실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희한한 게 많더라고요. 누구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거래소에 뭐 업비트라든가 코인원, 뭐 빗썸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잖아요. ICO라고 하더라고요. ICO. 네. 뭐 나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재단이 있고 그게 상장을 해야지만 거래가 되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가 가두리 코인들이 있어요. 가두리 코인이 뭐예요? 비트코인은 예를 들면 다 거래가 가능하죠. 전 세계 어디든지.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막지 않은 이상 다 해서 서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마다 전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보낼 수 있고 그러다 하나가 급격하게 아주 높아질 수가 없어요. 얘가 만약 높아진다? 여기서 사서 보내면 되잖아요. 계속. 지금 최근에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 해서 계속 이 프리미엄이 높았는데 결국 지금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해외에서 싼 코인들이 들어오면 맞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두리 코인은 뭐냐면 한 군데서밖에 상장 안 한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하루에 뭐 1000%, 10,000% 오를 수도 있고요. 뭐 떨굴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거 해보셔도 왜냐면 하이 리턴 줄 만한 게 없으니까 요새 별로. 근데 그런 거 아니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쓰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시티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냥 그들이 가진 투자금에 비하면 되게 소액이지만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는 조금이나마 그나마 믿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이 뭐 대형으로 모시고 있는 머스크 평단가가 45,000불에서 5만 불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샀으면 이 정도는 믿을만 하겠다. 이런 거라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나마 나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네, 기도 매매가 제일 좋죠. 아니면 망치 매매라든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